오늘은 라우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라우터는 기본 라우터 말고 그 이벤티드 마인드 프로젝트의 아이언 라우터를 쓰겠습니다. 이게 그 미티어 스페시픽하게 잘 돼 있고요. 다른 건 뭐 라우터라고 리얼타임하게 쓸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아이언 라우터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승현이고요. 생계형 코더. 오늘은 5번째니까 잊어버릴만 해서 소개를 한번 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 할 거 목표는요. 이제 우리가 그냥 앱을 화면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다 했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웹이란 건 URL로 화면들이 따로 이렇게 동작하는 웹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티어는 서버에서 HTML을 내려주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같은 동작을 하는 라우터를 구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URL별로 응답하는 화면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사용자 목록, 이거 못하네. 사용자 입력 2개만 일단 라우터를 해볼게요. 그리고 서버 라우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요. 1분 만에 레스트 서버 만들기, 뭐 약간 오버긴 한데 그래도 금방 만들어요. 미티어를 하면 뭐 익스프레스.js나 여타 뭐 다른 노드.js 패키지보다 빨리 만들고, 심지어는 MySQLDB에 접근해서 레스트 서버를 만든다 그러면 노드 패키지 중에서 MySQL 액세스하는 패키지를 가져다가 레스트 서버 만드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아이언 라우터에서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면을 붕괴하는 건 클라이언트 라우터를 사용해서 코딩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라우터를 추가하고, 라우터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라우터를 추가하고 템플릿을 수정하고 그 라우터의 코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화면이 이렇게 리스트를 우리가 만들었죠. 데이터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인풋이 저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화면을 붕괴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저 사용자를 눌렀을 때 사용자 디테일을 보는 화면. 근데 오늘은 라우터 돌아가는 동작을 아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2개 가지고만, 요거 하나 2개 가지고만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라우터를 사용하려면 미티어 애드 한 칸 띄고 아이온 땡땡 라우터. 그리고 여기 설치한 거 보면 관련 패키지들이 시리즈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딱 보면 이런 게 떠요. 근데 이거 뜬 거 보시면 그냥 잘 설치됐다는 거예요. 이제 또 뭘 하다 보면 이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예전처럼 다시 보이게 하려고 코딩을 진행을 하겠죠. 미티어 애드 아이온 라우터. 이 실습할 때 하세요. 시간을 다 드세요. 저번에 빼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아유, 또 열정이 아주. 일단은 템플릿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라우터 템플릿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죠. 일단 바디, 우리가 예전에 만들었던 바디를 이렇게 고쳐주는 거예요. 이 라우터 패키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아이언 라우터를 설치하면 라우터 템플릿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이럴까 궁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전에 우리가 선언했던 템플릿이죠. 리스트, 인풋. 그래서 리스트는 목록, 인풋은 입력. 요거는 아이언 라우터가 라우터라는 템플릿에 우리가 만들었던 유저 인풋이나 유저 리스트 이런 걸 동적으로 추가하는 거죠. 근데 이걸 추가하게 하려면 또 우리는 이전처럼 어떤 설정 관련된 코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URL마다 어떤 템플릿을 사용하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걸 결정한 다음에 설계하고, 코딩은 선언형으로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router.js 파일을 클라이언트의 최상위에 이렇게 하나 넣어줬어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뭐 이거는 뭐 다른 쪽 클라이언트 쪽 어디에 다른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하겠죠.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 밑에 /user list라고 하면 유저 리스트 화면으로 화면이 보이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URL에 대해서 대충 설계를 했고 그 URL에 대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on.route 하고 여기 유저 리스트라고 선언을 해줘요. 그럼 이게 이제 URL 매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저 리스트라고 해놓으면 얘가 디폴트로 템플릿 명이 유저 리스트인 걸 찾아요. 템플릿 네임이 유저 리스트인 걸 찾아서 어떻게 한다? 뭐 아까 라우트라고 하는 템플릿 있죠? 거기다 이렇게 끼워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URL 매핑이 템플릿명하고 틀릴 수가 있죠. 실제로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걸 명시적으로 코딩을 하는 건 템플릿명을 이렇게 코딩을 해주는 거죠. 이런 유저 템플릿이 아까 그 라우트라고 꺽쇠 라우트라고 돼 있는 곳에 이렇게 싹 하고 꽂아지는 거죠. 그걸 누가 한다? 라우터가. 언제? 우리가 URL을 호출하면.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걸 항상 명시하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전에 유저 리스트에서 렌더드에다가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코드를 넣었거든요. 그 코드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렌더드에 넣는 건 사실 좀 비합리적이고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만만한 곳에 넣었는데 거기엔 비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라우터를 넣으면 그 라우터에서 요 웨이트온 함수에다가 요렇게 서브스크라이브를 넣고 리턴 구문에 넣거든요. 그러면 요 리턴 값이 있을 때 실제로 라우터가 라우팅의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요게 서브스크라이브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데이터, 요 서브스크라이브를 선언해 놓으면 이때부터 DDP가 시작이 돼서 우리 몽고DB에, 그러니까 로컬 몽고에 데이터가 꽂히기 시작하겠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그걸 웨이트온에 일단 데이터를 먼저 서브스크라이브 선언을 해주면 처음 진입했을 때 이게 호출되고 잠깐 대기했다가 그 다음 작업이 진행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라우트를 할 때 뭐 우리가 유저 리스트라는 화면 안에 유저 리스트라는 리스트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저를 어떤 반에다가 넣어준다. 그럼 반 목록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배열이니까 컴마 찍고, 뭐 우리가 뭐 클래스라는 그 컬렉션이 있다. 그럼 요게 이제 미리 사전에 선언했던 거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개가 다 요 구문 안에서 서브스크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템플릿에 우리가 리스트를 이터레이션으로 해서 코드를 짰는데, 그 유저 리스트 헬퍼 쪽에 있는 요 리스트는 데이터를 넣어도 돼요. 이렇게 코딩을 해도 되는데, 이제 라우트 쪽에서 초기 데이터를 넣는 패턴으로 바꿔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데이터 옵션이 있거든요. 데이터 옵션에 보면 요 리턴하고 리스트, 그럼 여기에 유저 리스트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다른 리스트도 수 있어서 여기가 제이슨 오브젝트로 해서 해당 템플릿에 여러 셋의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스트가 한 개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클래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데이터 구문에 요게 해당 템플릿을 라우터라는 꺽쇠하고 라우터라는 그 템플릿 선언한 곳에 요 데이터와 함께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의 기본 데이터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일단 이렇게 하면 템플릿 쪽에서 요 리스트를 인지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템플릿 코드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유저 리스트를 호출 한번 해봤어요. 다 되죠? 네,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이제는 인풋은 없어졌어요. 그걸 또 코딩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서 리스트를 선언을 해놓으면 이 리스트를 템플릿에서 그대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헬퍼 쪽에 있는 리스트도 가져가지만 요 헬퍼 쪽에 없다고 하더라도 라우터가 일종의 인젝션을 해주는 거죠. 유저 리스트라는 템플릿에 데이터를 인젝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만으로도 실제로 얘가 찾아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핸들링하고 싶거나 이럴 경우에 데이터를 좀 DB에서 쿼리하는 상황 말고 가지고 와서 뭔가 좀 만지고 싶은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케이스를 위해서 일단 리턴하는 걸 유저에서 파인드 했으니까 유저 리스트라고 명시적으로 리턴을 하고요. 이게 템플릿에서 주입돼서 여기서 쓸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걸 헬퍼 쪽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언 라우터에서 데이터로 선언되어 있는 건 헬퍼 쪽에 어떤 함수에서도 디스로 액세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유저 리스트는 디스의 유저 리스트로 받아서 토스를 해줬죠. 그러면 여기에 리스트가 여기로 리스트로 들어오는 거죠. 왜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하느냐? 목표는, 그러니까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가 초기 로딩될 때 템플릿이 데이터를 밀어넣어주게 하기 위해서 요걸 쓰고요. 그때 리스트를 여기에 받아 쓰는데 일단 템플릿 자체는 DB나 어떤 컬렉션의 디펜던시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라우터에서 데이터셋을 넣어서 밀어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나한테 인젝션을 해서 밀어넣어주면 동작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이 템플릿은 완벽하게 라우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데이터를 넣어주고 호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쓸 수 있죠. 그럼 뭐 리스트 셋이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이 템플릿 전체를 이터레이션으로 돌려서 여러 개를 찍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 코딩이 많이 쉬워지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헷갈리시나요? 일단 목표는 그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find는 라우터에서, 데이터 핸들링은 매니저에서, 유저리스트 헬퍼스라는 매니저에서 데이터를 갈게요. 왜냐하면 얘가 DB를 접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라우터에서 그 여기 항상 템플릿을 호출할 때 라우터도 마찬가지고 템플릿을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인젝션 하면서 계속 렌더링을 하는 거니까 그 룰을 저도 맞춰본 거예요. 여기에서 직접 템플릿이 파인드하지 않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유저리스트 코드는 하나도, 유저리스트 템플릿 코드는 하나도 손대지 않았죠. 여기에서 선언만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웨이트온에서 서브스크라이브를 선언해주고요. 그리고 데이터 쪽에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제이슨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이걸 헬퍼 쪽에서 어느 곳에서도 다 이 데이터를 핸들링 할 수 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헬퍼에서 파인드를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주입시켜주는 패턴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유저 인풋도 빠르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유저 인풋은 일단은 리스트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는 걸 구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단 우리는 아직 코딩을 하지 않았지만 유저 인풋이라는 게 화면이 있을 거라고 간주하고 이 하이퍼링크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네. 그러면 글로 가야 되는데 처음에 물론 안 나오고 에러가 날 거예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유저 리스트 쪽에 그 요 router.js 파일에 요렇게 한 묶음을 더 만들어줘요. 요게 유저 리스트에 대한 선언, 그리고 요게 유저 인풋에 대한 선언이요. 근데 다행히 유저 인풋은 초기 데이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냥 템플릿만 선언해 주는 거죠. 실제로 요것도 없어도 되긴 하죠. 똑같은 이름을 한다면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는 유저 리스트 코드에서 요거 하나만 추가해서,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라우트를 시켜봐야겠죠. 화면이 변환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강제 이동하는 거, 리디렉션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하이퍼링크를 하는 거. 강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router.go라는 명령을 써요. 그래서 유저 리스트 하면 글로 보내버려요. 실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렌더링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일단 이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웹서버에 특정 URL을 호출하는 것과 같은 동작을 한다고 보면 되죠. 외형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유저 인풋 이벤트에서 인서트를 하잖아요. 그럼 인서트 하고 나서 그 다음 콜백, 인서트가 이루어진 다음 콜백에 리스트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 코드는 지난번에 보셨던 거라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간단하게 하면 요거는 그냥 사용자 등록이라는 게 여기 밑에 조그맣게 있어서 그냥 등록이라고 이름 하나 넣어줬고요. 그리고 사용자 등록이 왔는데 입력하기 싫을 때 다시 보내주는 거. 예, 그거를 링크로 이동하는 거죠. 여기에 HTTP 뭐 로컬호스트 3000 해도 되지만 그냥 루트 패스에 유저 리스트로 보내버리겠다. 하이퍼링크죠. 일반적인 하이퍼링크도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라우터가 하는 일들을 봤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일단 처음에 봤던 게 서버로부터 서브스크라이브를 트리거링을 하죠. 이제부터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겠다. 그러니까 라우터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웨이트온을 만나고 거기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번에 데이터를 주입해주면서 그 데이터 옵션으로 코딩을 해주면 데이터를 요 템플릿에 주입을 하는 거죠. 데이터 옵션에서요. 그리고 링크로 하이퍼링크로 이동도 시키고 강제로 뭐 이 플러스가 성공을 하면 여기에서 성공을 하면 강제로 라우터.go 유저 리스트에서 강제로 이동도 시키죠. 이게 우리가 지금 본 라우터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많이 있어요.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라우팅이 뭐 상단 레이아웃하고 측면 레이아웃 중에서 가운데만 동작하게 한다거나 뭐 상단 메뉴를 눌렀으니까 좌측 메뉴에만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그 서브에 일드라는 그 템플릿을 써서 또 동작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거기까지는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라우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 서브스크라이브 설정하고 데이터를 주입하는 데이터 옵션을 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 템플릿에서는 주입받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헬퍼 쪽에서 템플릿에서 콜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코딩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코딩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클라이언트 쪽은 마무리가 됐는데 좀 빠르면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아니면 편하게 질문하셔도 되고 이게 이따가 코딩을 해보시면 그냥 쉽게 들어와요. 지금은 전체 코드가 안 들어와서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티어는 거의 선언형의 패턴이라서 코딩을 몇 번 해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죠. 근데 지금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 그 라우터에서 네. 데이터 넘겨줄 때 리턴 값을 배치를 왜 여기에서요? 네. 여기에서요? 네. 얘가 요쪽에서 잠깐만요. 여기에서 패치 넣는 거요? 네. 여기서 패치를 해도 되긴 여기서 넣는 건 딱 데이터 셋을 넣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데이터만 딱 넣어주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되면 컬렉션이 넘어가고 컬렉션 커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데이터만 딱 넘겨주려고 그런 거죠. 네. 그 리액티브는요, 실제로 데이터가 바뀌면 이쪽은 다시 호출돼요. 여기는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리스트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할 때는 여기에서 커서 오브젝트를 리턴해서 자동으로 리액티브하게 돼 있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물려 있어서 이쪽에서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패치는 데이터만 넘겨주려고 그런 거죠. 커서 오브젝트가 아니라. 패치를 굳이 안 넘겨도 그러면 아마 에러 날걸요? 이따 한번 해보죠. 뭐 이거 이따 실습할 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넘겨주는 거는 그 인젝션 해주는 거는 커서 목록이 아니라 데이터 셋이라서 그 개념으로 했죠. 왜 우리가 그 리스트에서 리스트에 아이템을 넣을 때 리스트에서 이터레이터를 돌려서 그 유저 아이템을 tr로 해서 계속 호출을 했잖아요. 그때 인젝션으로 들어가는 게 dis.name, 뭐 dis.number 이렇게 해갖고 데이터를 넘겨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네. 또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일단 이게 뭐 오래 안 걸려서 이따 실습할 때 또 질문을 받고
도와드릴게요. 네. 뭐 이거는 우리가 누차 많이 해왔던 거죠. 이제 서버 쪽 라우터를 잠깐 볼 건데요. 실제로 목표는 5분 만에 레스트 서버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프로젝트를 만든다. 그럼 미티어 크리에이트하고 마이 레스트 서버. 그리고 그 레스트 서버에 들어가서 미티어 애드 아이언 라우터. 이게 더 필요한 게 없죠. 라우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미티어 런을 실행시키죠. 그리고 난 다음에 route.js라는 서버 쪽 파일에 route.js라는 거 하나 생성을 해서 거기에서 뭐 REST의 유저 리스트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유저 파인드 패치 해갖고 실제로 그 유저 목록을 파인드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저 리스트라는 오브젝트로 요게 어레이가 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this.response_end 하고 끝내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 라우트로 들어오면 this라는 오브젝트에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가 들어있어요. 그 리스폰스는 리퀘스트는 Node.js의 리퀘스트 오브젝트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Node.js에서 리퀘스트 가지고 뭐 파람을 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예. 그리고 리스폰스 오브젝트는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리스폰스 엔드 하고 해서 실제로 응답을 주고 끝내는 거죠. 그래서 요게 브라우저로 내려가는 거예요. 브라우저나 뭐 해당 리퀘스트에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오브젝트로 내려주면 리스폰스 엔드는 항상 스트링이어야 하니까 요 오브젝트를 스트링 파일에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그래갖고 우리는 일단 기존에 코딩이 한 게 있어서 기존에 코딩한 파일에 붙여갖고 데이터를 또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갖고 로컬호스트 3000에 레스트에 유저 리스트를 콜해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목록을 받아왔죠. 거짓말 아니죠? 5분 만에. 네, 빠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시나리오. 만약에 우리가 DB의 백엔드에 오라클이 있거나 MySQL이 있어요. 그럼 여기만 고치면 돼요. 네, 다른 쪽에서 데이터베이스 XS에서 셀렉트하는 거 코딩은 여기다만 고치시면 돼요. 그럼 잠깐 생각을 해서 혹시 Node.js로 익스프레스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뭐 앵귤러 가지고 앵귤러는 아니고 제외하고 아니면 뭐 자바거나 PHP거나 뭐 여타의 다른 것들이라고 하면 PHP는 좀 빠를 수 있겠네요. 자바로 이거 한다고 생각하면 생산성의 차이가 좀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레스트 서버를 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미티어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 퇴근하고 맥주라도 한 잔 마시죠. 그리고 이거는 포스트맨이라고요. 이게 혹시 레스트 구현하실 일 있거나 테스트할 때 뭐 get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푸시 이런 거를 다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테스트 많이 해보거든요, 저는요. 네. 지금까지가 또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